성은 어딘지 아시죠? 남원입니다. 자, 신문왕 12년입니다. 봄에 대나무가 시들었다. 자, 그리고 또 다음에 나오는 기사가 또 재밌어요. 여기 692년 기사인데요. 자, 당나라 중종입니다. 당나라 중종. 고종이 뒤졌나봐요. 짝눈이 새끼가 뒤지고, 당나라 중종은 짝눈이 손자입니다. 손자. 짝눈이 손자가 사신편으로 조칙을 전했다. 자, 당나라 중종. 자, 우리 태종 문황제께서는, 태종 문황제가 누구냐면은 짝눈입니다. 짝눈이. 짝눈이께서는 신이한 공과 성스러운 덕을 지니신 천고에 빼어나신 분이다. 그리고 눈가리도 하나고. 자, 그러므로 돌아가신 날에 태종이라는 묘호를 올리게 되었다. 외눈박이 그런 묘호는 안 올리나? 자, 그런데 너희 나라 선왕인 김춘추의 묘호를 갖게 했으니 너무나 본분에 맞지 않은 행동이다. 반드시 서둘러 고쳐보도록 하라. 이 시발 중국놈, 이때 당나라는 중국놈, 정통 중국놈도 아니고 저기 북쪽에 살던 그 선비 탁발부 새끼들 후예인데, 그 새끼들이 여기서 이러고 있어야 되게 꼴값지, 그지? 일단 여기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중종이요, 당나라의 중종은 누구냐면은 짝눈이 새끼의 7째 아들이에요. 짝눈이 새끼라는 게 고종이죠, 그죠? 짝눈이가 태종이고, 짝눈이 새끼의 7째 아들인데 그 엄마가 누구냐면 측천모입니다. 짝눈이 새끼가 뒤진 다음에 그 중종, 짝눈이 손자죠, 그죠? 짝눈이 손자가 제위에 올랐는데, 제위에 오르자마자 자기 엄마, 측천모한테 제위에서 쫓겨나요. 쫓겨나는 병신입니다. 근데 이때 나이가 28살이죠. 28살에 돼가지고 자기 엄마한테 이제 제위에서 쫓겨날 정도니까 이제 그냥 개병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중종이 축출된 뒤에 막내 동생인 예종이 제위했는데, 예종도 이제 측천무한테 쫓겨납니다. 중종은 나중에 다시 또 측천무가 죽기 전에 다시 또 제위를 돌려받았고, 그 다음에 또 이 사람이 죽고 나서 또 예종이 오르든가? 아무튼 요때 당시에 당나라의 황희 계승이 되게 이상하고 복잡해요. 더럽습니다. 측천무 때문이에요, 이게 다. 근데 요게 이제 692년인데요. 지금 요게 692년인데, 요 시점이 언제냐면은 그러니까 중종, 짝눈이 손자가 폐위된 게 684년 2월이에요. 복위된 게 705년이니까 요때는 692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요때는 측천무가 제위 있을 때니까 사실은 이제 당나라 중종이 사신편으로 이런 얘기를 못하는 거지, 할 수가 없는 거죠. 아마 이거는 사대노 김부식이가 아마도 이제 중국이 그렇게 된 게 되게 쪽팔리잖아. 자기 입장에서는 김부식이가 이제 다른 데서도 막 중국에 뭘 따라라 막 중국한테 숙이면은 우린 잘한 거다 막 그렇게 그러는 새끼니까 아마 그것 때문에 중국이 이렇게 된 게 쪽팔리니까 이것 때문에 그걸 숨기려고 일부러 그냥 당나라 중종이 이렇게 했다 그렇게 기록을 쓴 게 아닌가 싶어요. 만약에 김부식이가 그게 아니라면, 쪽팔려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692년이 아니라 이제 다른 때 아마 사진을 보낸 거를 기록을 착각해서 이제 이렇게 올렸겠죠. 어쨌거나 김부식이는 뭔가 하나 이제 나자 빠졌거나 잘못했다고 볼 수 있겠지, 그지? 안사이는 한참 남았습니다, 아직. 아무튼 그래서 이제 해프닝인데, 그러니까 이게 일단 세계는 그렇다 치고, 요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이세민이, 짝눈이가 태종인데, 묘호가 태종인데, 근데 무열왕도 태종이라 그러는 건 좀 격에 맞지 않지 않니? 니들이 아무리 뛰어나봤자 어떻게 우리 중국하고 비비니? 그렇게 이제 시비 터는 거예요, 십새끼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신문왕이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자, 왕과 여러 신하가 함께 의논하고서 대답했다. 우리나라의 선왕 춘추의 시호가 우연히 성조의 묘호와 중복되었다. 조칙으로 고치라고 하니 내가 어찌 감히 명령을 쫓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러나 생각하건대 선왕 춘추는 무열왕이죠. 매우 훌륭한 덕을 지닌 분이다. 더구나 살아생전에 김유신이라는 어진신을 얻어 한마음으로 정사에 힘써 사만을 통일했으니 그가 이룬 공업이 많지 않다고 할 수가 없다. 돌아가셨을 때 온 나라의 신하와 백성들이 슬픔과 사모함을 이기지 못해서 받들어 올린 시호인데, 성조, 그러니까 태종이죠. 짝눈이
짝눈이의 묘호와 중복된다는 것은 알지 못했다. 지금 교칙을 들으니 두려워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바라건대 사신께서는 궁궐마당에서 복명할 때 이상과 같이 아리어 주세요라고 했다. 그 뒤에 다시 별도의 조칙이 없었다. 요 말은 뭐냐면은 그 짝눈이 손자가 이제 고쳐달라라고 한 거에 대해서 그 신문왕이 이제 조카라고 한 거예요. 그냥 그렇습니다. 외교적인 이야기는 이렇게 점잖게 하는데 사실은 내용은 보면은 조카세요 그런 말입니다. 짝눈이가 씨발 장군으로 뛰어난 편이든 아니든 간에 내가 이 새끼한테 좋은 감정을 가질 이유가 있니? 내가 그 새끼 보고 짝눈이 그런 거에서 불만 있니? 이 새끼가. 자, 아무튼 짝눈이 새끼. 요게요. 김유신이 한다. 무열왕이 왜 특별하냐면은 우리는 보통 이제 역사를 배울 때 이제 무열왕 보고 이제 당나라한테 나라 판 놈이다 그렇게 보통 얘기하긴 하는데, 근데 사실 좀 멀리서 본다 그러면은 일단 외교관으로서 되게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무열왕은 왕위에 오르기 전에 선덕왕이 왕위에 있을 때 그때 이제 당나라로 가서 이제 저 누굽니까? 그러니까 짝눈이도 만났었고요. 짝눈이와 만나가지고 대동강 평양 이남은 신라거, 평양 이북은 탁발붙고 이렇게 이제 조약을 맺은 게 바로 이제 무열왕이었고요. 왕이 오르기 전에 무열왕이죠, 그죠? 그리고 삼국사기엔 나오지 않는데 일본서기 기록을 보면은 어디입니까? 일본에도 갔다 왔던 사람이기도 해요. 일본에 가서 아마 그 백제를 칠 건데 니들도 좀 도와주지 않겠니? 아니면 적어도 이제 백제 편을 안 들어주면 안 되겠니? 그렇게 아마 얘기를 하려고 갔던 것 같은데, 뭐 교섭 자체는 제대로 안 된 것 같긴 한데 일본서기에 그렇게 직접적으로 언급되는 걸 보면 아마 무열왕이 일본인들한테 외놈들한테도 아마 되게 존재감이 컸던 것 같습니다. 이때가 아마 황극전왕 때였나? 천지전왕 때였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무열왕은 또 어디냐면은 교섭이 잘 안 되고 나서는 고구려한테 맨 처음에 고구려였었구나. 당나라에 가기 전에 이제 고구려에 가가지고 영계소문이나 보정왕을 직접 만나서 이제 백제 조진인데 니들이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외교관으로서도 이제 손색 없는 사람이고, 그리고 정치력은 뭐 말할 것도 없겠죠, 그죠? 어쨌건 백제를 멸망시킨 사람이 바로 이제 무열왕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나쁘게 얘기를 하는데 나라판 놈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실제로 이제 구한 말의 나라판 10새끼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게 폄하할 수는 없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신라 사람들도 거기에 대해서 되게 굉장히 많이 자부심이 컸기 때문에, 사실 신라가 이제 백제하고 고구려는 두들겨 맞은 게 역사가 되게 오래됐잖아, 그죠? 그걸 끝낸 사람이 무열왕이기 때문에 거기 자부심이 아주 컸을 거고, 태종이라고 그렇게 이제 시호를 올린 것도 되게 이례적이거든요. 왜냐하면 고려 왕조 들어서기 전까지 한국에서는 이제 이런 태조 뭐 이런 말을 거의 안 썼거든요. 예외가 몇 사람이 있어요. 무열왕이 태종이고, 그죠? 그리고 고구려의 태조대왕이라고 또 계시죠, 그죠? 이런 게 되게 이례적입니다. 그 말고는 없는데, 어쨌든 신라 사람들이 무열왕에 대해서 되게 많이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조치했었고, 그리고 탁발부 새끼들, 당나라 새끼들도 아마 여기 대해서 신라한테 까라면 까 그렇게 할 수 없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나당 전쟁에서 이제 지고 쫓겨난 게 이 새끼들이니까 아마 이렇게 이제 무난하게 넘어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짝눈이 새끼하고 짝눈이 새끼하고 짝눈이 손자들은 신라한테 별로 좋은 일을 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삼국사 읽다 보면 되게 기분이 족같습니다. 내용이 족같은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당나라 쪽에서 신라를 보는 시선이라는 게 아무튼 기분이 좀 더러운 그게 많습니다. 신라가 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692년 7월에 가을 7월에 왕이 돌아가셨다. 시호를 신문이라고 하고, 신문왕이죠. 그러니까 낭산 동쪽에 장사 지냈다라고 합니다.